2, 1, 큐. 안녕하세요. 주민들이 만드는 주민들의 방송 미추토크 이인숙입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유일한 장애전담 어린이집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한아름 어린이집 원장 강지선입니다. 네, 남구의 유일한 장애전담 어린이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먼저 원장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소개받은 대로 남구 유일의 장애 전문 어린이집 원장이고요. 저희 한아름 어린이집은 광교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2017년에 개원해서 올해 1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어린이집이고요. 제가 2011년부터 부임해서 횟수로 7년째 우리 한아름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장애전담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사실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이집과 장애전담 어린이집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 저희 부모님들도 입학 상담을 오시면서 모르고 있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남구만 해도 200개의 어린이집이 넘는데 유일한 장애 전문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선 연령하고 상관없이 특수교육 대상자이기 때문에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대3이라는 것과 저희 치료사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계시다는 게 큰 차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고요. 근데 이제 장애 전문 어린이집이다 하면 저희가 쉽게 표현하시는 장애인들만 다니는 어린이집 아니겠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영유아 시기에 조기 중재를 위한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장애 전문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경계성 아이들이라든지 발달 지원의 친구들도 이제 의사 선생님의 진단 소견만 있으시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 기관입니다. 네. 설명을 드리니까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는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알고 있으면 좋을 정보인 것 같습니다. 또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회적 시설은 알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도 일반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졸업을 하면 학교에 입학을 하겠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 아동들보다는 발달이 느린 편이라서 1, 2년 정도 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아이가 특수학교에 가야 할지 아니면 일반 학교에 통학학급에 가야 될지 하반기가 되면 부모님들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 숙제가 생기시는 것 같아요. 학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고 지난주에는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방송되었던 강서구 특수학교 문제를 꺼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슈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 내용을 모를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왜 들어오냐고! 어떻게 하라고! 아니 어쩌라고 하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가까운 학교에 가는데 저희 아이들은 여러분들도 부모이시고 저도 부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학교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허준 테마거리가 있고 허준 박물관이 있고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저기 방송이 그런가 의미에서라고 그럼 내가 꼭 하나 물어볼게요. 당신은 집 앞에 이 강서구에 정말 주민 기피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죄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너무 순수해요. 혐오 시설 아니에요, 절대로. 당신 하지 말고 조용히 하자. 혼내라고 저기 다 나가라고.
원장님 보시면서 많이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는 뉴스로 소식을 접했는데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서 영상을 차마 찾아보지 못했다는 선생님들도 있었거든요. 사실 이미 제도적으로는 장애인 특수교육법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의무교육과 함께 정당한 편의 제공을 받아야 되는데 15년 동안 서울시에 단 한 곳의 특수학교도 설립되지 못했다는 그 현실,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 장애 아이들이 장시간을 통학해야 된다는 그 상황이 저를 너무 안타깝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한아름 어린이집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은 어떤가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혹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 네. 저희가 남구에 속해 있는 한아름 어린이집이지만 넓게 보면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들이잖아요. 근데 네. 저희 다행히도 인천시에는 공립특수학교가 4개가 있고요. 그중에 청선학교라는 곳은 남동구에 올해 3월에 개원을 했어요. 개교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으로는 남구 도화동에 2018년도 3월에 성인학교가 개교를 예정으로 앞두고 있어서요. 저희 장애 아이들이 거주지 인근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확대돼서 제가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 그 강서구 특수학교 사례하고 이제 대조적인 사례로 저희 인천의 기사가 많이 났었는데요. 이제 그 기사 안에서 주민분들께서 돈보다 인권이 중요하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인터뷰 기사를 봤을 때 제가 저희 남구 주민분과 인천 시민의식이 상당히 수준이 높구나.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들을 받아들여주고 계시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야, 네. 우리 남구와 남구 시민 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일이고 자랑스러워할 일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으로 뿌듯하네요. 반면 강서구는 참 안타까운데요.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방법은 없을까요? 아, 어떤 측면에서는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잠깐 말씀드렸던 표현대로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려면 사회통합이 되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요즘 시대는 지역 이기주의적인 님비 현상뿐만 아니라 욜로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을 해서 이제 현재 자신의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네. 개인주의 현상이 이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통합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린 시절부터 저희 친구들이 사회통합의 기회를 많이 접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더 희망적인 의식이 생기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게나마 현장에서 그런 이제 사회통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려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그렇다면 어릴 때부터요, 우리 한아름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신가요? 저희가 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요. 그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중에 저희 장애 아동들은 일반화가 되기 위해서 일상생활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원활한 의사소통의 기회도 가져야 되는데 한아름 어린이집에는 특수교육 대상자만 있기 때문에 일반 아동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남구에 있는 구립어린이집 3곳의 원장님께 저희 아이들이 사회통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겠냐 요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수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1년 동안 같은 반 친구들을 만나서 자유선택 활동도 하고 같이 현장학습도 가는 기회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 1년의 활동들을 저희가 모아서 연말에는 사진전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에게 통합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 드리기도 하고요. 저희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이제 일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모여서 그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내년도 이제 계획을 이제 저희가 세우면서 조금 체계적인 통합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비장애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장애 형제들은
부모님이 이제 장애 아동에 대해서 이제 치료실도 가셔야 되고 이제 아픈 친구니까 비장 형제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피해 의식 아닌 피해 의식을 갖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떠나서 어린이집으로 비장애 형제들을 초대해서 같이 현장 학습도 가고 이제 미션 수행 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형제도 이해하고 이제 우리 형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장애의 유형을 이제 저희 친구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요.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지금까지는 아주 높은 것 같아요. 와, 네, 우리 장애전담 어린이집의 역할이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부터 같이 어울려야 이런 지역 이기주의 현상도 줄어들 것 같은데요.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지역사회의 노력이라고 표현하시니까 너무 광범위한 것 같은데요. 사회자님께서는 장애인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장애인요? 네, 비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들끼리 하는 교육 장소에서는 비장애인이 맞지만 장애인의 반대말은 예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장애는 저희가 오늘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내일 사고가 나서 저희가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장애는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은 조금 장애인에 대한 근접이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실 저희 친구들이 현장학습을 가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저희가 현장학습지를 가서 저희 현장학습을 갈 건데 저희 친구들이 장애아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현장학습지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 불편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이용자들한테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아니면 다른 요일에 와라. 다른 시간대에 와라. 이렇게 저희한테 요청을 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도 이제 버스 배차 시간이 있잖아요. 저희 휠체어 아동들을 다시 휠체어 따로 싣고 휠체어 아동을 안고 이제 태워야 되기 때문에 빨리 그거를 이제 내리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당황해 하시는 기사님들도 계시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아니라 저는 저희 남구 TV잖아요. 남구 주민 여러분들께서 그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이제 화장실을 지켜주는 에티켓은 기본이고 이제 장애를 다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시각으로 봐주시면 조금 더 확대된 사회통합이 저희 남구에서부터라도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게 된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나와주시기까지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요. 원장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제 역할이 필요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남구가 장애인들과 함께 좀 더 살기 좋은 구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투토크였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일, 큐.